프롤로그 676년 그날의 기자회견. 네, 맞습니다. 저희 신라가 당나라를 배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배신이 아니라 전략적 제휴해지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당나라의 하청업체로 남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거든요. 2026년 현재 나는 대한민국 어느 중견기업의 평범한 과장이다. 하지만 1350년 전 나는 신라 주식회사 전략기획실장 김춘추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M&A 전쟁과 경영권 방어의 기록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나도 처음엔 그랬다. 일장 출근 첫날, 그리고 환생. 2026년 1월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 입사 5년차 승진은 아직 요원하고 팀장은 매일 실적을 들먹이며 압박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전형적인 대한민국 직장인의 삶이었다. 그런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다. 커피가 쏟아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신라 주식회사 본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춘추, 자네 괜찮나? 얼굴이 왜 그래? 옆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고개를 돌리니 갑옷을 입은 근육질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명찰에는 영업본부장 김유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신아, 여기가 어디지? 무슨 소리야? 본사 회의실이잖아. 오늘 중요한 전략회의에 있다고 어제부터 그렇게 준비했으면서.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회의실 벽면에는 신라 주식회사 2026년 음력으로는 600년대 경영 목표, 시장 점유율 100% 달성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백제 인수 추진 계획서, 고구려 시장 진출 전략, 당나라, 제휴 검토안 같은 문서들이 널려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김춘추, 신라 주식회사 전략기획실장. 성골 출신은 아니지만 진골 중에서도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 그리고 지금 신라는 한반도 시장을 놓고 백제, 고구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었다. 춘추야, 회의 시작한다. 정신 차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선덕여왕이 들어왔다. 아니, 정확히는 신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덕여왕이었다. 그녀는 샤넬 수트를 입고 물론 7세기 버전이었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상석에 앉았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우리 신라의 생존 전략. 2장 한반도 주식시장의 현실. 선덕여왕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파워포인트 첫 장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다. 빨강색이 백제, 파랑색이 고구려, 노랑색이 신라였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구려였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신라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30%입니다. 고구려가 50%, 백제가 20%. 더 심각한 건 수익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재무제표였다. 고구려는 만주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어 매출이 우리의 2배입니다. 백제는 중국, 일본과의 해상무역로를 독점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는 침묵이 흘렀다. 15%입니다. 우리는 땅도 좁고 자원도 부족하고 무역로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3등 기업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다. 나는 손을 들었다. 대표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이 제휴 전략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열었다. 제목은 당나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재편 방안이었다. 우리 혼자서는 백제나 고구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나라와의 전략적 제휴입니다. 당나라. 영업본부장 김유신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중국 대륙의 공룡 기업 말인가? 맞습니다. 당나라는 현재 동아시아 최대 기업입니다. 자본도 넘치고 군사력, 아니 영업인력도 막강합니다. 그들과 손잡고 먼저 백제를 인수하고 그 다음 고구려를 공략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 누군가 물었다. 당연히 대가를 원하겠죠.
아마도 합병 후 지분 일부를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는 결국 고구려나 백제에 먹힐 겁니다. 선덕 여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춘추 실장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유신 본부장, 당신 생각은? 김유신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외부 자본 끌어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당나라 같은 대기업은 더더욱. 하지만 승산이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춘추 실장이 직접 당나라에 가서 협상해야 합니다. 이건 실장의 아이디어니까 책임도 실장이 져야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출장길이 시작되었다. 당나라 본사로. 삼장장안 본사 출장기. 당나라 본사는 장안에 있었다. 비행기가 없던 시대라 배와 말을 타고 한 달을 꼬박 가야 했다. 요즘으로 치면 중국 출장 가는데 한 달 걸린 셈이다. KTX가 그리웠다. 장안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다. 신라 본사가 강남의 중소기업 빌딩이라면 당나라 본사는 삼성 본관 같은 느낌이었다. 거대한 성벽,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이게 바로 글로벌 대기업의 위험이었다. 신라에서 온 김춘추 실장님이시죠? 현관에서 한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명찰에는 대외협력팀 왕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태종 이세민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어마어마한 회장실이 펼쳐졌다. 그리고 저 멀리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당 태종 이세민. 오, 신라에서 왔구만. 안께. 그는 생각보다 친근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백 개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중국 대륙을 통일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춘추 실장, 자네가 보낸 제안서 잘 봤네. 재미있더군. 신라가 우리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인수하겠다. 대담한 계획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말이지. 태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 당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신라 같은 작은 회사를 도와주겠나. 우리 혼자서도 한반도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다. 물론이십니다. 당나라는 충분히 혼자서도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수나라 시절에도 3번이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종의 얼굴이 굳었다. 아차, 실수했나.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신라와 손잡으면 다릅니다. 우리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의 내부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고 당나라가 뒤에서 지원하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성공률은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시장을 당나라가 직접 경영하시려면 현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라 직원들을 활용하시면 그것도 해결됩니다. 윈윈입니다, 회장님. 태종이 빙그레 웃었다. 자네, 말 재주가 좋구만. 좋아, 한번 해보지. 대신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인수 후 한반도 시장의 경영권은 우리 당나라가 갖는다. 신라는 자회사로 남고. 어떤가?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사실상 신라를 당나라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 거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좋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신라의 독자적 운영권은 보장해 주십시오. 경영권은 나중에 협의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들어주지. 우리는 악수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나당연합이 성립되었다. 본사로 돌아가는 길, 나는 불안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우리는 이미 후퇴할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사장 백제 주식회사 인수 프로젝트. 640년대 중반 본격적인 M&A 작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타깃은 백제 주식회사였다. 백제는 의외로 만만한 상대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스스로를 망쳤다. 백제의 CEO 의자왕은
전형적인 2세 경영인이었다. 선대 회장인 무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호화로운 경영을 즐겼다. 비싼 외제차, 고급 골프 회원권, 각종 향응. 소문에는 궁녀들과의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다. 의자왕, 완전히 맛이 갔어. 김유신이 정보 보고서를 던지며 말했다. 임직원들 사기는 바닥이고 재무제표는 엉망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럼 지금이 기회네. 나는 전략을 짰다. 내부 직원들을 포섭하자. 불만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우리는 백제의 핵심 인력들을 은밀히 접촉했다. 더 나은 대우, 승진 기회, 스톡 옵션. 온갖 당근을 제시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다. 특히 성충이라는 백제의 베테랑 임원은 의자왕에게 몇 번이나 간언했다가 찍혀서 좌천된 상태였는데 우리가 접촉하자 흔쾌히 내부 정보를 넘겨줬다. 백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충이 말했다. CEO는 경영에 관심 없고 측근들은 뇌물이나 챙기고 현장 직원들은 사기가 바닥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660년 7월 우리는 백제 본사를 기습했다. 김유신이 이끄는 영업팀 5만 명이 총동원되었다. 거기에 당나라에서 파견된 지원 인력 13만 명까지 합세했다. 이야,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만. 김유신이 감탄했다. 우리가 5만 동원하는 동안 걔네는 13만을 보내네. 전투. 아니, 인수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백제 직원들은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하고 무너졌다. 의자왕은 본사에서 도망치려다가 공항. 아니, 웅진성에서 붙잡혔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의자왕은 결박당한 채 끌려왔다. 그는 술과 향락에 찌든 얼굴로 허탈하게 웃었다. 춘추, 자네가 이겼군. 축하하네. 죄송합니다, 의자왕님.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하. 비즈니스. 그래, 비즈니스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의자왕은 당나라로 압송되었다. 그는 거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한때 한반도 20%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백제 주식회사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수 성공 파티가 열렸다. 선덕 여왕은 이미 돌아가시고 진덕 여왕이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은 상태였는데 그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백제를 인수했어요. 직원들이 환호했다. 김유신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춘추, 자네 전략이 통했어. 대단해. 하지만 나는 마냥 기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나라 파견팀이 벌써 백제 지역의 관리자를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땀 흘려 인수한 지역을 마치 자기네 것인 양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봐요, 여기는 우리가 인수한 곳이에요. 내가 항의하자 당나라 파견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김 실장님, 계약서 잊으셨나요? 인수 후 경영권은 우리 당나라가 갖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백제는 아직. 백제도 한반도 시장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죠. 나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었다. 오장고구려 인수전, 그리고 균열. 백제를 인수한 기세를 몰아 다음 타깃으로 넘어갔다. 고구려 주식회사. 한반도 최대 기업이자 최강의 경쟁자였다. 고구려는 백제와 달랐다. CEO 연개소문은 쿠데타로 집권한 강력한 리더였다. 그는 회사 내부를 철권으로 통치했고 직원들의 충성도는 매우 높았다. 게다가 고구려의 영업 인력들은 전투력, 아니, 업무 능력이 출중했다. 이거 쉽지 않을 거야. 김유신이 고구려 본사가 있는 평양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구려는 백제랑 차원이 다르거든. 실제로 고구려 인수전은 난항을 겪었다. 우리는 여러 번 고구려 본사를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격퇴당했다. 안시성 전투에서는 당 태종이 직접 출전했는데도 실패했다. 이게 말이 되나? 태종이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당나라가 고구려 하나 못 잡아먹어?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회장님.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가 벌써 얼마나 많은 자본을 쏟아부었는데 자네네 신라는 뭐하고 있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불만족스러웠지만 전쟁을 계속했다. 그리고 666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연개소문이 사망한 것이다. 이제다.
나는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연계 소문이 죽으면서 고구려 내부에 분란이 생겼어. 그의 아들들이 경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우리는 고구려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이용했다. 연계 소문의 동생 연정토를 포섭해 내부 정보를 빼냈고 직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 그리고 668년 마침내 고구려 본사를 함락시켰다. 드디어 해냈다. 김유신이 고구려 본사 옥상에 신라 깃발을 꽂았다. 전 직원이 환호했다. 우리는 마침내 한반도 최대 기업을 인수했다. 신라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100%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육장 배신의 계약서. 고구려 인수 축하 파티가 한창일 때 당나라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당나라 본사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라고요? 나는 공문을 읽고 의아해했다. 무슨 회의인데? 한반도 시장 재편 회의래요.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과 김유신 본부장도 함께 가시래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당나라 본사로 향했다. 장안 본사 대회의실에는 당나라 경영진이 총출동해 있었다. 그리고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반도 전체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도 전체가 당나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우리 신라는 어디 있어? 김유신이 속삭였다. 당 고종 태종의 아들이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신라 여러분, 고구려 인수를 축하합니다. 덕분에 우리 당나라는 한반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나라는? 나는 표현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이제 한반도 시장 재편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종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앞으로 한반도 전역은 당나라 직할관리 구역이 됩니다. 신라는 계림 도독부로 재편되며 당나라의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뭐라고요? 문무왕진덕 여왕 다음 CEO이 벌떡 일어났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인수 후 경영권은 우리가 갖기로. 하지만 그건 백제와 고구려 이야기지 신라까지 포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시장 아닙니까? 세부 사항은 해석의 문제죠.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가 당한 것이다. 완벽하게. 이건 사기입니다. 김유신이 소리쳤다. 우리는 당신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한 겁니다. 김유신 본부장님. 당나라 법무팀 변호사가 나섰다. 계약서 13조 2항을 보시죠. 을은 갑의 경영 판단에 따르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이 신라, 갑이 당나라고요.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내가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은 게 화근이었다. 당나라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우리 신라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고종이 웃었다. 우리는 이미 평양, 부여, 웅진 등 주요 거점의 관리자를 파견했습니다. 군사. 아니, 영업 인력 10만 명이 한반도에 주둔 중이고요. 저항하시면 신라도 정리해고 대상입니다. 선택하시죠. 우리는 절망했다. 당나라는 우리보다 몇 배나 큰 대기업이었다. 정면으로 맞서면 우리가 박살날 게 뻔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밤새 토론했다. 이대로는 안 돼. 김유신이 주먹을 쥐었다. 당나라한테 먹히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지. 하지만 승산이 없어. 누군가 말했다. 승산? 처음부터 승산 같은 거 없었어. 백제 칠 때도 고구려 칠 때도.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지. 문무왕이 나를 바라봤다. 춘추 실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모든 게 자네가 제안한 전략에서 시작됐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내가 당나라와 손잡자고 했고 결국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지. 지금은 해결책이 필요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계약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당나라가 법적으로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계약서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새벽 3시 마침내 찾아냈다. 있다? 뭐가?
김유신이 졸다가 벌떡 일어났다. 계약서 27조.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당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협의한다고 해서 당나라가 물러설까? 물러서게 만들어야죠.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한테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았어요. 7장 나당 전쟁 마이너스 경영권 방어의 시작. 670년 우리는 당나라에 공식적으로 경영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물론 당나라는 씹었다. 분쟁 조정? 무슨 분쟁? 계약대로 하는 건데. 당나라 측 담당자가 코웃음 쳤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문무왕이 선언했다. 우리는 계약 파기를 선언합니다. 뭐? 당나라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우리도 더 이상 계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나라 주재 관리자들은 모두 출국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당 전쟁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당나라가 파견한 관리자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설치한 사무실을 철거하고 그들이 임명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들이 가져간 문서를 회수했다. 당연히 당나라는 발칵 뒤집혔다. 신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고종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즉시 진압하라. 당나라는 20만 대군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는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한테 이제 동료가 생겼다는 것이다. 춘추 실장님. 회의실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고구려 옛 직원들이었다. 저희도 싸우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우리한테 인수당한 회사 직원들이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고구려가 망한 게 억울하고 신라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신라와 함께 싸우는 게 낫습니다. 백제 유민들도 찾아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제는 이미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반도 사람들입니다. 당나라한테 지배당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우리가 인수했던, 우리가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편이 되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고맙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우리는 한반도 통합전선을 구성했다. 신라 직원,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이 모두 함께 당나라에 대항했다. 전쟁은 치열했다. 당나라는 막강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 우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우리는 끈질겼다. 석성 전투에서 우리는 당나라 수군을 격퇴했다. 김유신의 지휘 아래 우리 해양사업부가 당나라 함대를 무찔렀다. 이야, 우리가 이겼어. 직원들이 환호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김유신이 경고했다. 당나라는 계속 올 거야. 실제로 당나라는 계속 공격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막아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수많은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 나중에 분석해보니 이유가 있었다. 첫째, 우리는 절박했다. 지면 모든 걸 잃는 상황이었다. 반면 당나라는 한반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둘째, 우리는 통합되어 있었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구분이 사라지고 한반도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생겼다. 공동의 적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셋째, 당나라가 지쳤다. 그들은 이미 중국 대륙 통합에도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고 티베트와도 전쟁 중이었다. 한반도까지 신경 쓰기엔 버거웠다. 676년 드디어 전환점이 왔다. 8장 협상 테이블 그리고 독립. 당나라에서 평화 협상 제안이 왔다. 더 이상 소모전을 벌여봤자 양측의 손해입니다. 협상합시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엔 당나라 본사가 아니라 중립지인 서해안 어느 섬에서 만났다. 신라 측 요구사항을 말씀하시죠. 당나라 협상 대표가 말했다. 간단합니다. 문무왕이 답했다.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신라의 독립을 인정하십시오. 전부 다 포기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로 얻은 게 뭡니까? 내가 끼어들었다. 백제 지역? 이미 우리가 다시 찾았습니다. 고구려 지역? 그나마 평양 일부만 당신들이 통제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위협이십니까? 현실입니다. 당신들도 아시잖아요. 이 전쟁 계속하면 양쪽 다 망합니다. 우리는 망해도 할 말 없어요. 우리 땅이니까. 하지만 당신들은요? 본사 주주들한테 뭐라고 보고하시겠어요?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수십만 인력 손실에 막대한 자본 손실? 당나라 협상대표의 얼굴이 굳었다. 내 말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다. 사실 당나라 내부에서도 한반도 철수론이 나오고 있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적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실크로드 사업을 하는 게 낫다.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조건을 제시하죠. 당나라 대표가 말했다. 우리가 철수하는 대신 신라는 당나라의 우호국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필요시 군사 지원도 해야 합니다. 조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금 100근, 은 1000근, 비단. 너무 많습니다. 금 50근, 은 500근으로 하죠. 그리고 군사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력도 모자라요. 그럼 금 70근, 은 700근. 군사 지원 대신 정보 공유는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며칠간 치열하게 협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대동강 이남은 신라의 완전한 영토로 인정한다. 신라는 당나라의 우호국이 되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되 내정 간섭은 받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이번엔 내가 계약서를 10번도 넘게 읽었다. 함정이 없는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조항은 없는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다.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676년 가을, 나당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다. 구장 남북국 시대의 개막. 당나라가 철수한 뒤 한반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확실하게 장악했다. 하지만 이북 지역, 특히 만주 일대는 공백 상태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운 사람이 있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보팀이 보고했다. 고구려 출신인데 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698년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 문무왕이 미간을 찌푸렸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출병하면 발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다. 나는 반대했다.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발해를 치면 제2의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또 당나라가 개입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차라리 발해를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인정. 우리 영토를 가져가는데. 저기는 애초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고구려 때부터 만주는 별개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역량으로 만주까지 경영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두고 우리는 우리 영역을 확실히 다지는 게 현명합니다. 문무왕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춘추 말이 맞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확장했어.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야. 이렇게 남북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두 나라는 서로를 인정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공존했다. 나는 이 체제가 마음에 들었다.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가 모두 고구려의 후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우리가 해냈어. 김유신이 말했다. 춘추, 자네가 당나라와 계약하던 그날을 기억하나? 난 솔직히 우리가 망할 줄 알았네. 나도 그랬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작은 회사 신라가 거대 기업 당나라를 이긴 거야. 그건 우리 혼자 힘이 아니었어.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 모두가 함께 싸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더 의미 있지. 우리는 더 이상 신라, 백제, 고구려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야. 한민족? 이 단어가 처음 실감나는 순재가 되었다. 10장 그 후, 그리고 교훈. 문무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으면 동해에 묻어라. 내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는 그의 유언대로 했다. 대왕암이라 불리는 그곳에 그를 수장했다. 나도 이제 늙었다.
머리는 세고 허리는 굽고 눈도 침침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어느 날 젊은 직원 하나가 찾아왔다. 실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우리가 처음부터 당나라와 손잡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없었네. 정말요? 당시 우리 상황을 생각해보게. 우리는 3등 기업이었어. 자원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떨어졌지. 우리 혼자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네. 그래도 당나라한테 이용당할 줄 알았으면. 물론 나도 그걸 우려했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 우리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 도박에서 이겼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첫째, 우리가 절박했기 때문이야. 당나라는 한반도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었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전부였지. 그 절박함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었어. 둘째는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법을 배웠다네. 나는 웃었다. 처음 계약서는 대충 읽고 서명했다가 크게 당했지.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달랐어. 모든 조항을 분석하고 함정을 찾아내고 협상했지. 비즈니스에서 계약서는 생명이야. 셋째는요? 동료를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 혼자서는 당나라를 이길 수 없었어.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과 함께하니까 가능했지. 경쟁자를 동료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전략이야.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잘한 결정과 가장 후회되는 결정은 뭡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대동강이 보였다. 우리가 지켜낸 경계선이었다. 가장 잘한 결정은 당나라와 맞서 싸운 거야. 그때 굴복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속국으로 남았을 거네. 가장 후회되는 결정은요? 백제와 고구려를 적으로 만든 거지. 처음부터 그들과 연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 하지만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충분해. 11장 2026년 그리고 깨달음. 눈을 떴다. 나는 다시 2026년 서울 지하철 계단에 누워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영무원이 나를 부축했다. 아, 네. 제가 넘어졌나 보네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7세기로 갔다 왔다는 것을. 회사로 복귀한 나는 달라져 있었다.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할까요? 경쟁사가 너무 강한데.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경쟁사를 동료로 만들면 되지. 네. 그리고 우리가 절박하다는 걸 잊지 마.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팀장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도 예전과 달랐다. 팀장님, 이 계약 조건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 상대가 갑인데 무슨 협상을 해? 갑을 관계라도 협상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쓰인 모든 문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다. 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함정을 찾아내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 과장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이지. 나는 웃었다. 아주 특별한 경험. 에필로그 역사의 교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2026년 나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신라 주식회사 전략기획실장 김춘추로 살았던 그 기억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신라는 3등 기업이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모든 게 불리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살 방법을 찾았고 결국 살아남았다. 당신이 지금 막막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라. 신라도 해냈다. 둘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라. 신라가 당나라한테 당한 건 계약서를 대충 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계약에서는 모든 조항을 분석하고 협상했다. 비즈니스든 인생이든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라. 셋째, 적을 동료로 만들어라. 신라, 백제, 고구려는 수백 년간 경쟁자였다. 하지만 당나라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동료가 되었다. 당신의 경쟁자도 상황이 바뀌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넷째, 큰 기업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다. 당나라는 신라보다 몇 배나 컸다. 하지만 신라는 이겼다. 크기가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 절박함이 중요하다. 당신이 작다고 해서 질 이유는 없다. 다섯째, 완벽한 승리는 없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다. 대동강 이남만 차지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100점을 받으려다가 0점 받느니 70점이라도 확실하게 받는 게 낫다. 여섯째, 역사는 반복된다. 1350년 전 신라가 겪었던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계약 분쟁, 동맹과 배신.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왜 7세기로 갔다 왔는지를. 그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훈이었다.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당신도 힘든 상황에 있는가? 경쟁자가 너무 강한가? 불리한 계약에 얽매여 있는가? 절망스러운가? 그렇다면 기억하라. 신라도 그랬다. 하지만 신라는 이겼다. 당신도 이길 수 있다. 저자 후기.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실제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은 훨씬 복잡하고 치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신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전략과 절박함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당나라를 이용했다가 다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적이었던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 당신의 삶에서도 나당 전쟁을 벌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신라도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